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851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851일차고요. 오늘은 13페이지죠. 13페이지 밑에서 8번째 줄 호킨스 박사는 여기서부터 할게요. 네. 호킨스 박사는 평생도록 사람을 사랑하는 데 헌신했습니다. 평생 뭐요? 사람을 사랑하는 데 헌신했습니다. 글만 읽어도 얼마나 좋은지. 불필요한 고통을 줄여주었고, 고통은 뭐예요? 불필요한 거거든요. 필요하지 않은 건데 우리는 에고는 사람들은 다 고통이 나인 것처럼 고통을 즐긴다고 얘기하죠. 처음에 들으면 이해가 안 돼요. 내가 왜? 하지만 고통 속에 푹 빠져 있다 보니까 그게 습이 돼 버린 거예요. 습이 돼서 자연스럽게 그냥 고통이 나인 것 같이 하고, 고통이 또 있으면 해결되면 또 다른 고통을 불러오고 하죠. 그래서 불필요한 고통을 줄여주었고, 그다음에 성공하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가 평생에 걸쳐 이룬 상당히 많은 일들은 그의 존재 자체에서 비롯한 것이자 그가 진실성의 바탕에 활동했음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존재 자체에서. 그쵸? 그러니까 진실성, 그러니까 진실을 모르는 경우도 많죠. 진실성. 왜냐면 내가 그렇게 의식이 낮은 상태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내 모든 세계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왜 커다란 풍선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있잖아요. 내가 커다란 풍선 안에 들어서 그 커다란 풍선이 나의 신념 체계로 들어가 있는 거죠. 저쪽에 또 커다란 풍선이 있어요. 근데 나는 내가 한 소리를 떠들어서 내가 듣는 거고, 다 내가 내 의식, 내 신념 안에서 얘기하는 게 내가 받는 것 같아요. 내가 듣고 내가 받고. 혼자 그 기구 안에서.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 진실성, 내가 정말 진실보다는 오류가 더 많이 되어 있다면, 오류가 많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류가 많이 되어 있으면 그 진실성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이제 있습니다.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호키스 박사님을 뭐라 그러더라. 뭐 기억이 안 나네. 뭐 하여튼 호키스 박사님을 뭐 하여튼 뭐 나쁜 그 이렇게 뭐 하여튼 나쁜 얘기를 했는데 단어가 기억이 안 나네요. 나쁜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인제 어 근데 뭐 진실을 알면 되고, 거기에 진실을 알고, 저는 어제 오늘 온다고 그랬는데 책이 어제 왔더라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 앞에 이제 막 읽고 그랬는데, 그냥 읽으면 왠지 뭔지 모르게 다 해석을 할 수는 없지만 읽으면서 왠지 그 호킨스 박사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 같고. 아니 옛날에 한국인을 위한 축도가 있었거든요. 제가 좀 막 그럴 때 호키스 박사님 뵙고 싶을 때 이렇게 딱 봤던 그 영상이 요번에 찾아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없다고 했더니 또 우리 또 민규 님이 찾아 가지고 인제 그걸 저장을 해 놔야 되겠더라고요. 저장하지 않으면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유튜브는. 그래서 이거는 '이런 거는 빨리빨리 저장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그랬더니 오늘 아침에 뭐 다른 거, 그전에 그 한국인을 위한 축도 말고 다른 걸 또 주시더라고요, 한글 자막이 있는 거.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호키스 박사님에 의한 어떤 이 영향력으로 내가 좋아지고 엄청 많이 좋아진 거죠. 그래도 아직 갈 길은 계속 가야 하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하죠. 그래서 더 감사해야 되고 더 바뀌어야 되고 더 바뀌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성의 바탕에 활동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호킨스 박사님의 진실성. 이걸 아는 거는 나인 것이고, 뭐 내가 바뀌는 것이 인제 중요한 거죠. 네. 호킨스 박사는 손을 댄 거의 모든 일에서 성공했습니다. 정신과 박사님으로서도 엄청나게 막 미국에서 막 전역에 막 어떻게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을 그렇게 인제 지금 치유가 되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이거 도대체 이게 너무 쏟아져 오는 이 고통스러워하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다가 인제 또 연구를 하신 거죠. 예.
의식 지도를. 그래서 따라서 그가 이 책에서 설명한 원칙은 수십 년 수십 년에 걸친 뭐요? 삶의 경험, 수십 년에 걸친 삶의 경험과 수많은 사업상의 모험에서 꺾기스 박사님도 이 일 저일 많이 하셨어요. 여기 나오죠. 이 책에 나왔어요. 이 일 저일 많이 하셨던 거, 뭐 아르바이트도 하시면서 막 있었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업상의 모험에서 우리 선생님하고 비슷하다, 그렇죠? 선생님 이 신념 찾아서 변화되기 직전에 한 10가지 넘는 사업을 했다 다 망하셨잖아요. 근데 그 망한 게 뭐야? 경험으로 와 계시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대리운전을 하면서 1년에 3억을, 1년에 3억을 지금은 그렇게 벌 수가 없어요. 예전에는 흔하지 않을 때는 그렇게 가능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대리운전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네트워크를 만나게 되셨죠. 그래서 수많은 사업상의 그 모험이 또 계셨어요. 저희 선생님도. 그래서 모험에서 나온 것으로 그 효과가 입증된 것입니다. 입증되었다는 거죠. 삶의 경험과 사업상의 모험에 대한 것을 그 효과가 입증된 것이다라는 거. 그래서 근데 입증된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많은데 그 입증된 것들에 그냥 재능과 모르고 그냥 했더니 이렇게 됐더라가 아닌 근원이 어떤 상태로 되어야 이렇게 된다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와 이렇게 해서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우리 모르는 사람 없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성공해야 되는지 성공의 습관을 모르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일찍 일어나서 습관적으로 했던 거 꾸준하게 해야 되고 내가 해야 돼. 모르는 건 없단 말이에요.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되고 긍정적으로 행동을 꾸준하게 해야 되고 뭐 이제 그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이 그 행위에 대한 것들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근데 그걸 내가 실천해서 삶의 경험으로 내가 와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이제 차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제 근데 호킨스 박사님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 그냥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었더라가 아닌 선생님 같은 경우에 시크릿 책을 보니까 내가 다 경험했는 거네? 근데 그 마지막에 그 의식을 깨워라라는 게 의문이었었고 그래서 그 의식이 제일 근원적인 부분들인데 의식이 바뀌어야 이 시크릿이나 이런 것도 받아들이는 것들이 상황이 달라지는데 그래서 그런 근원적인 거를 이제 깨달아 가시면서 그걸 이제 저희들한테 경험을 풀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일반 다른 이제 성공하신 분들과는 좀 더 다른 책에서 근원에서 이렇게 해서 치고 알려주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알고 딴 책을 보면은 아마 더 이제 쉽게 더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성공한 이들이 대개 그렇듯이 호킨스 박사는 엄청나게 성공한 사람들도 그렇듯이 호킨스 박사님은 어떻다고요? 겸손하고 겸손한 거예요. 네, 겸손해야 돼요. 벼가 무르익으면 고개를 숙이듯이. 근데 겸손하다는 건 의식이 높은 상태인 거고 내가 재능이 많잖아요. 겸손한 게 아니라 자꾸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죠. 부족함이 있어서 내가 에고가. 이 에고를 뛰어넘었을 때는 겸손함이 있는 거예요. 왜? 내가 한 게 아니거든. 아, 내가 한 게 아니구나. 내가 한 게 아니라 신이 주신 그 능력도 신이 주신 거고 재능 능력 다 신이 주신 거고 이렇게 되는 것도 신이 주신 능력인데 감사함으로 겸손함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에고가 중간에 갈아치는 거는 겸손함이 없죠. 내가 했잖아. 내가 했는데. 내가 했는 데가 들어가는 거야. 그게 겸손함이 없는 거야. 그래서 자꾸 내가 들어갔잖아가 175선에서 200을 못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하죠. 이게 정착이 고착화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의식이라는 게. 그래서 순간 올라갈 수는 있지만 내가 했고 그거를 이제 뛰어넘게 벗어날 수 있게끔 계속 이제 안내를 해주고 계신 거고. 그래서 내가 했잖아. 175에 에고가 자꾸 가로채는 거죠. 그럼 겸손함이 없어요. 에고가 내가 했는데 왜 어떻게 그냥 그냥 당당함이 틀린 거죠. 그냥 겸손함으로서의 내 내면에서의 당당함이 없는 거예요.
당당함은 내가 했으니까 대가를 줘. 이건 에고의 어떤 당당함과 내 내면에서의 진짜 참나가 그냥 편안하게 그냥 있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신념을 찾고 자꾸 하다 보니까 신념을 찾아서 공간이 자꾸 생기고 하다 보니까 그 에너지의 그 느낌들, 파장들을 조금 더 느낄 수 있어서 되게 좋더라고요. 제가 누군가를 만나면서 계속 인제 의식 공부를 함께 하고 싶고 같이 사업을 하고 싶은 분이 계세요. 예전부터 꽤 오래됐죠. 한 10년 전부터 하다가 이제 막 그렇게 하고 만나고 있는데 진짜 일 주일 만에 7일 만에 만났을 때와 열흘 만에 만났을 때의 차이점, 에너지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또 만나는 날인데 가면 에너지의 차이가 있어서 제가 '아 이게 일 주일에 2번을 만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에너지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그전에 공부하고 그냥 떠들었어요. 5, 4, 3, 2, 1 막 이래서 1 번은 한 달에 1번 만나도 되고 2 번은 한 달에 2번 만나면 되고 막 이랬던 혼자 그냥 이론으로 떠들었던 게 있는데 제가 그분을 4 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4 번을 일 주일에 2-3번 만나라 그랬는데 일 주일에 1번 만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은 4 번인데. 그랬더니 '아 이게 에너지의 차이가 있구나.'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2 번을 만나야 되는지 왜 3 번을 만나야 되는지를 알겠는 거예요. 그냥 이론으로 떠드는 거와 내가 느껴서 그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에 차이가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꾸 어떻게 해요? 겸손해져야 되고 각성해야 돼요. 이 에고가 난리를 치고 감정에 푹 빠져 가지고 감정이 에고잖아요. '내가 했어.' 하고 막 하는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도 에고가 하는 거고 '내가 졌어.'라고 하는 것도 경쟁에 비교하면서 '내가 진 것 같아. 초라해.' 다 에고가 하는 거더라고요. 에고가 하는 건데 이 감정에서 벗어나서 빠져나와야 하는 거. 이거 인제 자꾸 인제 막 스스로 하는 연습을 계속하는 거예요. 내면에서 밑자락에서 오래 가는 거예요 이게 초라한 내 모습이. 근데 초라한 걸 갖고 있기 싫으니까 "네가 그랬잖아. 네가 그랬잖아." 갖고 있기 싫을 때 투사하죠. 내가 갖고 있기 싫을 때 강력하게 투사를 해요. 투사를 하면서 강력하게 갖고 있기 싫을 때 투사를 아주 심하게 하죠. 저도 하죠, 세상에. 저거 냉장고네. 저것도 투사한 거야.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세상의 삶이 투사한 거예요. 내 마음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저거 나무네. 투사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거를 보는 거가 투사라는 거죠. 나쁜 것만 좋은 것만이 투사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세상에서 보는 거를 투사, 내 마음속에 있는 걸 밖에서 보는 거 던져서 보는 거잖아요. 내 마음을 밖에다 던져서 보는 거야. 이거 컴퓨터네. 그것도 투사인 거예요. 내 마음속에 배운 거잖아요. 어린 아기들은 우리 소녀딸은 이게 컴퓨터인지 알까요? 컴퓨터네 안 하거든요. 자기 마음에 없거든요. 뭔가 왔다 갔다 해서 이게 신기해서 막 가서 만져보고는 하지만 이게 컴퓨터라는 거를 몰라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이게 제가 컴퓨터 보고 하고 있거든요. 카메라, 마이크 막 이거 안다. 책 이거 안단 말이에요. 아직 몰라요. 걔는 입력 단계에 마음속에다 입력하고 있는 단계에 있는 것이지 우리는 이미 입력된 것을 세상에서 보는 거예요. 그게 투사인 거죠. 거기에 인제 감정까지 실어서 내가 싫으면 저기다가 던져내고 막 이렇게 고통을 근원적인 쇼크에 의한 쇼크를 계속 경험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풍선이 탁 터지지 않는 이상은 커다란 풍선 안에 들어가 있어서 거기에서 딱 터지지 않는 이상은 계속 그 안에서 감정과 내 쇼크로 인한 이 세상 신념 체계 아래에서 그 안 좋은 느낌과 감정과 생각과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하더라라는 거죠. 거기에 암만 지금 재능이 있어서 뛰어난 말솜씨로 해도 사람들은 거기에 속아 버리더라고요. 저도 속았어요. 근데 속았는데 결국은 길은 신념으로 가고 있더라라는 거죠. 신념으로 가고 있더라. 그래서 내가 정신 차려서 신념이 아닌 초라해지는 모습으로 가려고 했던 제가 있더라고요.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초라해진 모습으로 가려고 하는 거. 왜? 나는 버려져야 되기 때문에. 버려졌다고 잘못 알고 있었던 것 때문에. 그렇게 가는 길이 있는 거예요. 제가 또 다른 길이 막 열심히 하면서 그 길로 또 가려고 하는 제가 있더라는 거죠. 그거를 인제 계속 각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길을 정확하게 가야겠고 많은 분들에게 그래도 제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주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한두 분이 계시더라도 제 이야기를 귀담아 주시는 분들에 의해서는 정확한 길 안내를 해야 되는구나. 근데 이 신념을 그래도 많이 보고 근원의 신념을 보고 길 안내를 하는 거와 이쪽에 영향을 받을 수 있구나라는 걸 알고 제 맥락을 하면서 길 안내하는 거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중간에 뭉뚱그리 그냥 막 길 안내하는 거는 그 길 안내에는 신념 체계로 길 안내로 간다는 거를 알겠더라고요. 신념 체계에서 길 안내를 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더 계속 내면에서 초라해진 그 모습을 놓지 못하고 있는 것 때문에 겸손함이 아니라 아주 저를 아주 그냥 못 살게 구는 제가 또 있어요, 내면에. 그래서 그런 걸 이렇게 또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선생님 강의 내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건 아무도 남편이 제 생각을 바꿀 수 있게 할까요?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을 바꿀 수 있게 하는 어떤 그 강의가 의식 아카데미 부하의식 선생님이 해 주시는 그 안타까워서 해 주시는 그 메시지들 그 메시지를 바탕으로 해서 이 의식지도 해설 이 책을 읽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들고 다니기만 해도 막 들고 다니기만 해도 의식이 막 올라가는 것 같고 그냥 착각하고 있죠. 이게 행동해야지 들고 다닌다고 올라가겠어요. 근데 어쨌든 읽기만 해도 그 느낌이 있는 거죠. 그 느낌이. 우리는 자꾸 선이 있는 거, 소리, 말솜씨 여기에 자꾸 속아 버리는 거죠. 이 세상 사는 데는 이 선형, 소리 뭐 이거로 해 가지고 잘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비선형적인 보이지 않는 게 의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의식, 내 의식 아직 저도 내려놓지를 않고 있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고 있는 거를 내려놔야 되지만 "순간 좋아진다. 순간 좋아진다." 뭐 막 이런 막 얘기를 하시잖아요. 선생님도 그렇고 호킨스 박사님도 그렇고. 순간 좋아지는 건 내 생각을 내려놓을 때. 그래서 이 에너지를 느끼면서 그거는 무감각해져 가지고 안 보이고 보이는 거에 자꾸 속아 버리죠. 보이는 거에 속아서 보이는 것 쪽으로 막 따라가고 있는데 그쪽으로 따라가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야 이게 이런 거구나.' 그냥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그냥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호킨스 박사님께서는 겸손하고 그쵸. 겸손하고 박사님은 호킨스 박사님은 겸손하고 말 붙이기가 쉽고 친절하고 관대하고 모든 생명체에게 친절해라. 관대하고 그죠? 모든 사람들에게 관대하고 인정도 많고 다정하고 기쁨이 넘치고 유머러스하고 모든 형태의 생명에 힘이 되어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으로 계실 때에도 그랬고 지금 사람으로 계시지 않는 상태에서는 천을 넘어가셔서 이제는 오시지 않는 상태가 된 거예요. 이제는 이 선형적인 어떤 이 몸으로 이 선형으로는 인제 안 빨려 오시는 거예요. 이게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천으로 넘어가셨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많은 메시지나 이런 것들을 이제 남겨 놓고 가셨고 이 메시지를 받아서 알려주실 분도 계시고 또 뭐 그런 분들도 계속 인제 또 이제 벗어나서 인제 그 선이 있는 소리가 있는 보이는 여길 떠나서 보이지 않는 그 에너지, 의식의 세계로 어떻게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 가지로 그냥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 느껴지는 그런 것들이 참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와 한자리에 있는 일은 너무나 큰 선물이었습니다. 너무나 큰 선물이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알려주시는 분을 제대로 알려주시는 분을 알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 보이는 눈이 아닌 그 알려주시는 분의 그 의식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의식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알아들을 수 있는 눈이 있다니까. 눈으로 보는 거야. 어머, 저 눈이 이렇네. 남자네, 여자네. 막 이걸 보고 헷갈려 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이런 의식이 남다른 진짜 조건 없이 뭔가 친절함으로 하고 있는 분을 알아볼 수 있는 그 의식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의식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가슴 깊이 감사하는 마음에서 진정으로 성공을 원하는 모든 이에게 이 책을 권합니다. 진정으로 성공하는 모든 이에게 이 책을 권한다. 가슴 깊이 감사하는 마음에서. 그렇죠. 그래서 단어 라이슨 박사, 편집자님이 이제 쓰신 글입니다. 1장이 넘어가요. 1장. 바나나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바나나. 우리는 성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바나나를 잡으려면, 성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가 이제 있는 거예요. 33페이지. 원숭이를 우리에다 넣고 우리 바깥에 원숭이 손이 살짝 못 미치게 바나나를 둔 유명한 실험이 있습니다. 우리에다 가둬놨어요. 손이 막 닿기 조금 더 멀리 있는, 조금 더 이렇게 살짝 떨어져 있는 곳에 이제 바나나를 둔 거죠. 이런 실험이 있는 거예요. 바나나가, 그러니까 원숭이가 바나나를 보자마자, 원숭이가 바나나를 좋아하잖아요. 우리는 뭘 좋아합니까? 돈을 좋아합니다. 돈을 저는 돈을 좋아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 돈을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원숭이는 바나나를 좋아하잖아요. 그죠? 바나나를 보자마자 원숭이 뒤에서, 바나나를 보자마자 원숭이 뒤에서 유리문이 확 열린 거예요. 원숭이가 딱 보자마자 거기에 딱 꽂혀 있는 거예요. 바나나를 딱 꽂혀 있자마자 이 뒤에 유리를 확 열어놨어요. 우리도 그렇다는 거죠. 지금 원숭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나나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비유를 해주신 것 뿐이지,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보라는 거죠. 그러나 원숭이는 눈앞의 창살들 사이로 팔을 뻗친 거예요. 뻗쳤습니다. 원숭이는 손이 살짝 못 미치는 데 있는 바나나를 움켜잡으려고 미친 듯이 애쓰며 몸부림치다가 어깨가 빠질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 몇 주, 몇 달을 몸부림쳐도, 몇 시간, 몇 주, 몇 달만 몸부림쳤을까요? 50평생 몸부림치고요. 50평생만 몸부림쳤을까요? 30, 40, 50, 60, 70 평생 몸부림치다가 쳤어요. 그만했을까요? 전에도 아마 그러다 왔을 거예요. 전에도 그랬고, 전에도 그렇고, 전에도 이러다가 왔다가, 그래도 선생님을 잘 만나서, 그죠? 잘 만나서, 내가 저 바나나만 보고 치다가 지쳐서, 아이고, 이거 왜 이런 거야, 삶이, 막 이런 분들이 오시는 거죠. 혼자 아직 몸부림치다가 조금 닿고 하나를 딱 건지고, 이런 분들은 나도 하나 건졌기 때문에, 바나나 하나 잡았기 때문에 2개, 3개도 건질 수 있어 하고 계속 몸부림치는 분들이 많은 거죠. 근데 그걸 알았어. 아니면 몰라도 뭔가 연결돼서 오기도 하고, 그것도 축복받은 거예요. 그쵸? 그래서 몸부림쳐도 바나나는 내내 손이 살짝, 계속 몸부림쳐도 어떻게 해요? 손이 살짝 못 미치는 데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숭이가 바나나를 잡으려면 잡아야 돼 하고 애쓰면서 조바심에, 조급함에, 감정에 푹 빠져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내 감정에 빠져 있는 거는 내 신념에 빠져 있더라고요. 저도 자꾸 빠져 있어요. 저 힘들어 죽겠는데 네가 창살에 가뒀잖아. 바나나를 왜 저기다 놓는 거야? 막 하고 이제 원망하면서 이제 감정이 빠져 있는 거예요. 감정이 푹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바나나를 잡으려면, 원숭이가 바나나를 잡으려면
거기 감정에 푹 빠져 있고 안 좋은 느낌에 있으니까 그 느낌에 푹 빠져 가지고 모르겠는 거예요. 팔이 찢어지려고 그러고 아파 죽으려고 하는데 아파 죽기는 하는데 왜 이런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들으면서도 몰라요, 처음에는. 계속 듣는 거가 너무 중요한 거고 듣다가 밖에 빠져버리면 기구가 요 안에 에너지에 막 빨려오는 거예요. 이 기구를 이 동그란 풍선의 기구를 딱 터뜨리기 전에 여기 그냥 좀 듣다가 땡굴땡굴 절로 가는 거예요. 굴러가는 거예요. 떼굴떼굴떼굴. 그래서 잡으려면 거기서 등을 어떻게 해요? 원숭이가 바나나를 잡으려면 좀 스탑.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되더라고요. 느낌을 내려놔야 돼요. 감정에서 내가 내 감정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 과정들을 알려주시죠.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는 그 수업. 4시간 반에 처음에 신규야 뭐 하지만 와서 직접 듣는 거가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거로는 엄청 아유 뭐 말도 못하게 차원이 엄청난 차원이 있죠. 에너지 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걸 자꾸 해야 되는 거. 저도 자꾸 스스로 하려고 자꾸 인제 스스로 하죠. 들으면서 또 뭐 하고 또 막 하려고 인제 막 하는 막 그런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서 등만 휙 돌리면 되잖아요. 등을 돌려보면 어때요? 이미, 이미 열려 있는 문으로 나가기만 하면 되는데 말이죠. 열려 있는 문으로 나가서 바나나를 촥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창살에 붙들어 가지고 내 신념에 붙들려 가지고 계속 신념대로 막 발버둥 치고 있더라는 거죠. 저는 그냥 요새 드는 게 어제도 인제 어떤 사람이 인제 전화가 와서 뭐 이런 상황에 저 사람이 돈이 하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저 사람 돈에 대해서 물어보기를 하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이. 그래서 제가 가만히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지? 돈으로 저 사람을 용기를 갖게 하려고 하나? 그럼 그 돈을 빌려줘야 되는 그 사람들과의 바라는 마음이 생기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전화 왔던 이분이 돈에 대한 신념이 돈을 좀 벌어요. 근데 돈에 대한 신념은 안 좋은 걸 제가 알아요. 어릴 때부터 봤기 때문에. 그래서 '왜 저렇게 하지?' 하고 봤어요. 그래서 '저렇게 할까?'라고 봤더니 어쨌든 돈에 대한 신념이 안 좋아서 중간에 있는 이 사람한테 아니면 많은 거고 기면 끝까지 어떻게 잘 이렇게 이끌어 줘야 되는데 자기 힘으로 부딪히니까 그렇게 이제 어떤 뭔가를 미션을 줬어요. 근데 미션을 이루지 못하면 이 사람은 또 돈에 대한 좌절감을 느끼게 만드는 미션을 주더라고요. 그게 진짜 필요한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지금 돈을 번다 하지만 결국은 돈에 대한 신념이 안 좋으니까 돈에 대한 안 좋은 신념을 경험을 옆에서 같이 하는구나. 그 사람도 돈에 대한 신념이 안 좋기 때문에 만났지만 같은 경험을 하도록 또 이렇게 하는구나'라는 걸 제가 또 많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결국은 지금 순간 지금 이 생을 사는 것도 긴 영혼의 몸이 아닌 영혼으로 봤을 때 긴 여생을 봤을 때도 찰나고 그 찰나찰나만 봤다고 해서 그 사람이 돈을 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우리는 물질을 많이 갖고 있으면 '어이구 그 사람이 잘하는가 봐.' 뭐 막 이제 말솜씨가 좋고 행위하는 거에 막 화려함에 막 여기에 헷갈렸거든요 저도. 근데 그 내면에 보이지 않는 그 신념체계 이 기구에 이게 탁 터져 가지고 정말 이 선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는 이상은 계속 '신념대로 가고 있구나. 성공, 돈.' 이제 그런 걸 굉장히 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공부해야 되고 내 신념, 느낌, 감정, 생각 내가 행동하는 것을 보고 말하는 것을 네. 다 이게 신념에서 올라오는 거잖아요. 암만 뭐가 "찾았어요." 했어도 신념 안에 있더라. 그 동그란 큰 풍선 안에 내가 담겨져 있더라. 끊임없이 계속 에너지를 시켜야 되돌았으면 널려 있는데 쉽게 갈 수 있는데 어렵게 힘들게 삶을 고통이 나인 줄 알고
살고 있더라라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도 내가 무엇을 어떤 생각을 하지 안 좋은 것들 놓아버림하시고 오늘은 화요일 날 대구에서 수업을 듣고 계신 분들 나오셔서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좀 춥긴 합니다. 대구 사무실이 춥기는 하지만 따뜻하게 갖고 오시고요. 옷도 좀 많이 갖고 오시고요. 좀 추워요. 여기가 좀 그렇게 됐어요. 예. 그래서 뭐 따뜻한 거라든지 따뜻한 물주머니 좀 들고 오세요. 예. 그래서 화요일 날 여기 인제 수업을 하고 계시고 화요일 날 들으면 각성해서 진짜 듣고자 벗어나고 싶으시면 화요일, 토요일, 수요일, 토요일은 꼭 들으시라고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3 번은 아니더라도. 네. 그래서 그렇게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내일 6 시에도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네. 음성을 해제시켜 주시고요.